안녕하세요, 대행포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짱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론진의 타임키핑과 역사, 그리고 론진이 타임키핑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제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키핑과 또 관련해서 론진은 또 하이비트 무브먼트를 빼놨었죠. 예전에는 28,800VPH, 즉 4Hz도 하이비트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 4Hz가 좀 일반화되면서 요즘의 하이비트 무브먼트라고 하면 보통 5Hz, 36,000VPH를 가리키죠. 하이비트로 무브먼트를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정확성 때문이죠. 아무래도 밸런스가 빠르게 진동하다 보면 이제 중력의 영향도 좀 덜 받고 진폭의 감소도 좀 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가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5번 반복한다는 얘기인데 1초를 10번 쪼개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10분의 1초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타임키핑을 해왔던 브랜드들은 고진동 무브먼트를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동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표시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작아지기 때문인데, 이제 문제는 진동수를 마냥 높게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진동수가 이제 높아지면 그 무브먼트 이제 부품의 마모도 빨리 되고 또 이제 윤활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파워 리저버가 적어진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시계 회사들은 이제 고진동으로 가져가고 싶지만 이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고진동의 장점도 가지고 가면서 마모나 그런 부품에 대한 스트레스도 이제 크게 가져가지 않는 수준에서 28,800을 이제 선택해 왔고, 이제 현재도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진동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과거 론진이 타임키핑을 했을 때에는 이제 이 정도 숫자 가지고 부족했잖아요. 계측을 하기 위해서 더 정확한 시계, 그리고 좀 더 작은 단위의 그런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론진은 고진동 무브먼트 개발에 굉장히 열중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1914년입니다. 5Hz로 진동하는 하이비트 무브먼트를 통해 10분의 1초를 계측할 수 있는 스톱워치를 처음 만들었고, 2년 뒤에는 이 진동수를 50Hz로 늘리면서 100분의 1초까지 측정 가능한 스톱워치를 개발하게 됩니다. 타임키핑에서 정확성으로 이제 유명세를 얻다 보니까 각종 이제 스포츠 대회에서 타임키퍼로서 이제 활약하게 됩니다. 1938년에 이때는 그 마린 크로노미터를 베이스로 스플릿 세컨즈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지원하는 그 무브먼트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듬해 이 무브먼트를 스톱워치에 탑재해서 그 스키 대회에서 타임키핑의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1957년에는 그 스플릿 세컨즈 크로노그래프 기능에 플레이백 기능까지 접목한 무브먼트를 개발해서 타임키핑의 도구로 활용한 바 있고요. 1957년까지는 스톱워치와 관련된 하이비트 무브먼트를 개발했다면 1959년에는 이제 론진이 마침내 손목시계용으로 그 하이비트 무브먼트를 개발하게 되는데 요 무브먼트가 칼리버 360입니다. 칼리버 360이 이제 1961년 네샤텔 천문대에서 주관한 크로미터 경연대회에서 1, 2등을 석권하고 이듬해는 1, 2, 3등 모두를 이제 싹쓸이하는 쾌거를 달성하게 됩니다. 론진은 1967년에 이제 전자시계가 차츰 등장할 때 이 전자시계와 경쟁하기 위해 또 하이비트 시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 시계가 바로 울트라 크론입니다. 울트라 크론에 그 탑재한 무브먼트가 칼리버 431입니다. 이제 그 1969년에 이제 그 호주 손목 시계가 나오기 이전에 네. 음차 시계라던가 아니면 뭐 전기 시계라던가, 네. 그래서 뭔가 이 전기의 힘을 이용을 해서 기계식을 능가하는 정확성을 가지는 시계들이 이제 슬슬 나오는 그런 무렵에 기계식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칼리버 431이라고 하는 무브먼트를 만들어냈고, 네. 요 칼리버 431은 액체 오일 없이도 그 윤활이 가능한 드라이 윤활 기술을 접목하며 그 하이비트의 고질적인 단점을 어느 정도 극복하게 됩니다. 무브먼트를 탑재한 시계의 정확성이 1호차가 무려 2초, 월호차는 1분도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1968년에는 이제 마침내 그 다이버워치에도 요 칼리버 431을 탑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울트라 크론 다이버입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울트라 크론은 1968년에 나온 과거의 원형을 현대적으로 잘 재해석했습니다. 거대합니다. 가죽을 두른 나무 박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고급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열면 오늘 리뷰할 울트라 크론 다이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헤리티지 라인들은 뭔가 이렇게 좀 하나씩 더 주는데, 왼쪽을 보시면 직물 밴드, 오른쪽에 이 직물 밴드로 갈아 끼울 수 있는 툴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서랍처럼 생긴
네, 이 부분을 열면 네, 인스트럭션 북이 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이 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 뭔가 크긴 한데 설명드릴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 구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케이스는 스틸입니다. 사이즈는 지름 43mm에 두께는 13.6mm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뭐 이런 디자인들은 흔히 있었던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쿠션 내지는 오벌 네, 네, 그렇게 생긴 케이스 구조이고 러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으나 뚜렷하게 이제 러그 모양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이제 애매한 어떻게 보면은 이 브레이슬릿 디자인의 처리에 따라서 일체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당시의 디자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겠습니다. 케이스 표면은 유광과 무광을 이제 적절히 사용을 했고 방수 사양이 300m입니다. 과거에는 200이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제 생긴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은 베젤 같네요. 론진도 이제 세라믹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데 이 모델은 사파이어 크리스털로 그 베젤에 인서트를 제작했습니다. 15분 단위는 야광을 넣었고요. 1분 단위 인덱스는 빨간색이네요. 분침이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그 다이빙과 관련된 그러한 정보는 빨간색만 인지하면 된다라고 이제 이 모델이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다이얼은 샌드블라스트 처리를 한 광을 이제 억제한 무광 다이얼이고 15분 단위는 입체적인 형태의 네, 랜더널 인덱스예요. 네, 그 아플리케 타입의 이제 바인덱스를 그와 같은 모양으로 디자인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바깥쪽으로는 미니 인덱스가 있고 시분침이 두툼하게 생겨서 이제 가독성을 고려한 그런 다이버워치의 특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12시 방향에는 론진의 로고와 이제 필기체로 쓰는 오토매틱이 있고 6시 방향에는 울트라 크롬과 심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플리케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 원행과 비교했을 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의 이 분침은 지금 보시는 시침처럼 생겼습니다. 이 네. 앞이 이렇게 그렇죠, 쭉 그렇죠. 잘려 있습니다. 네, 근데 맞아요. 지금 이 부활한 버전은 연필 모양처럼 연필처럼 생겨서 또 이제 시간을 좀 더 잘 읽을 수 있게 만든 거죠. 그 시 분침에 야광을 올린 양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다이빙의 잠수 시간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이 빨간색 분침의 경우는 좀 야광을 사용한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좀 더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이 이런 다이버워치의 특성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라이처 창을 생략했습니다. 또 이제 빈티지 요소를 보여주는 부분은 또 글라스잖아요. 레트로 모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좀 솟아오르는 형태로 제작했습니다. 그 테두리 부분을 보면 약간 이제 왜곡이 지면서 빈티지한 느낌을 더욱더 부여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브레이슬릿을 보면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실현 브레이슬릿, 동글동글하게 생긴 직사각형의 유광 링크를 넣어서 화려함과 빈티지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브레이슬릿의 특징이 보면 약간 이렇게 만졌을 때 좌우로 움직이는 폭도 좀 크고 링크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굉장히 부들부들하면서 좋은 착용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실현 브레이슬릿이 어그 부분에서 클라스프 쪽으로 가면서 이제 약간 좁아지긴 합니다. 약간 좁아지고 클라스프는 시계 디자인에 비해서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입니다. 중앙에 그 론진의 그 특유의 날개 달린 모래시계 로고가 있습니다. 좌우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다이버워치이긴 한데 이 모델은 쉽게 조정할 수 있는 다이버 익스텐션은 없고 클라스프 이 측면을 보시면 여기에 4개의 구멍이 있는데 이 브레이슬릿 자체를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 이제 탑재한 무브먼트는 론진과 에타가 공동으로 개발한 자동 칼리버 L836.6입니다. 요거는 에타의 기존 범용 무브먼트를 베이스로 진동수를 4Hz에서 5Hz로 늘리고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도입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한 버전입니다. 타임키핑과 천문대 크로노미터 콩쿠르를 씹어먹던 당시의 유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36,000 VPH를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타에서 론진 전용으로 개발한 무브먼트의 대부분의 파워 리저브는 뭐 64시간이나 72시간인데 요거는 아무래도 그 진동수를 높이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파워 리저브는 좀 낮아져서 52시간입니다.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았는데 그 일반적인 COSC 인증이 아니라 그 제네바에 있는 타임랩에서 인증하는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크로노미터 인증은 세계 온도와 오자 세차에서 15일간 테스트하는 거는 COSC와 동일하지만 무브먼트가 아니라 그 무브먼트를 케이싱한 시계를 직접 그 15일 동안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 실생활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거죠. 크라운 가드는 없습니다만 스크류 다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크라운을 이제 먼저 이렇게 풀어주고 크라운 포지션 0이죠. 36,000 VPH로 작동하는 이 무브먼트는 조금 돌렸을 때 조금 힘을 줘야 됩니다. 토크감이 느껴지는 그런 무브먼트이고 날짜 기능이 없는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당기자마자 초침이 멈추는 핵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크라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시간 조정할 수 있는데 시간 조정은 와인딩하는 감촉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볍습니다. 하지만 유격이 없이 솔리드한 조작감각을 보여준다라고 하겠네요. 조작이 완료되면 크라운을 이렇게 누르면서 닫으면 되겠습니다. 43mm인데 먹을 거 확실히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실제로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느낌은 40mm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난 리뷰죠. 하이드로 콘퀘스트 2022 커먼웰스 게임 리미티드 에디션과 동일하게 이렇게 넉넉한 브레이슬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브레이슬릿을 주는 걸로도 모자라서 언박싱에서 보셨던 이 직물 스트랩 나토밴드라고 하죠. 다이얼 베젤 구성과 마찬가지로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이제 포인트를 준 이런 나토밴드이고, 여기 보시면 울트라 크론의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진동 혹은 번개치는 것 같은 그런 심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버클이 빈티지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나토밴드도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브레이슬릿 버전은 500만 원입니다. 가죽 스트랩 버전은 470만 원입니다. 요거는 요 제품 둘 다 근데 저 나토 스트랩을 추가로 증정을 합니다. 브레이슬릿 버전으로 사고 가죽 스트랩을 추가해야겠죠. 네, 무조건이죠. 가격은 론진의 다이버 워치 레전드 다이버나 하이드로 콘퀘스트나 콘퀘스트 시리즈와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높은 건 사실이네요. 무브먼트도 훨씬 업그레이드 된 무브먼트고, 보통 그런 모델들은 그 세라믹 베젤 인서트를 사용하는데 요거는 또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이제 베젤 인서트를 제작했기 때문에 소재와 무브먼트에 대해서도 그 일반적인 모델과는 좀 차별화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칼리버 431 같은 그런 레전드 무브먼트는 아니지만 이제 그 정신을 이어받은 이제 새로운 고진동 무브먼트를 탑재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이제 공존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론진의 그 아카이브는 약간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모델이 헤리티지 모델 또 언젠가 또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을 또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론진 헤리티지 모델에서 또 뭔가 살만한 그런 제품이 나왔다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론진 타이키핑 리뷰작을 이렇게 진행해 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